안녕하세요. 라플라스 팀의 고려대학교 조민재입니다. 저희 팀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한 폐암 진단용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주제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암의 생존율은 다른 암들에 비해 낮은 양상을 보이고 사망률은 비교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폐암의 초기 발견은 치료 성공률과 생존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먼저 머신러닝 모델은 개인의 암 위신 정도를 예측합니다. 인기치보다 높다면 다음 딥러닝으로 넘어가서 PET-CT 사진을 예측합니다. 저희 팀은 매트랩만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데이터 수집하고 시각화 및 전처리를 하여 가설을 설립하였습니다. 머신러닝 툴박스를 사용하여 모델 구축을 한 후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을 개선하였습니다. 딥러닝은 딥러닝 툴박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증강 및 전처리, CNN 신경망 구축을 하여 모델을 구축한 후 성능 확인 및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랩 앱 디자이너, 매트랩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데이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은 테이블 데이터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테이블 데이터는 15개의 특징 데이터와 1개의 타겟이 있습니다. 수치형 데이터는 1개고 대부분 범주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딥러닝의 데이터는 PET-CT 데이터입니다. 양성, 악성, 정상 3가지의 클래스가 있으며 총 1097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신러닝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런 캔서를 보았을 때 NO 클래스와 YES 클래스의 차이가 심해 보입니다. 대략 6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 기능을 추가하여 빠플롯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타겟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어 프레셔, 알러지, 스월로잉 디피컬티가 상관관계가 높아 보였습니다. 데이터들과 시각화 자료로 보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패턴이 너무 쉽다. 세 번째는 데이터 양이 너무 적다입니다. 이는 모두 과적합이 일어나기 쉬운 특징들입니다. 따라서 과적합을 줄이는 방향으로 데이터 전처리와 모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처리 과정 중 라벨 인코딩을 하였습니다. 라벨 인코딩은 범주형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F인 여성과 NO는 숫자 1로 바뀌었고 M인 남성과 YES는 숫자 2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하였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모델의 성능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수치형 특징이 1개이므로 스케일 차이 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 제곱 검정과 분산 분석을 활용하여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성을 제거한 후 비교해본 결과 모델 성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애초에 제거된 특성이 모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모델을 구축하여 모델들끼리 성능을 비교해본 결과 랜덤 포레스트와 네이브 바이스가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모든 모델은 공통적으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보였고 과적합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밸런싱,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앙상블 기법을 통해 과적합을 줄이고 모델의 성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위해 모델 옵티마이저라는 그리드 서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설정한 파라미터 값들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줍니다. 일반적으로 모델들의 과적합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밸런싱입니다. 데이터 불균형을 없애주기 위해 데이터 밸런싱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언더샘플링, 오버샘플링, 스무트입니다. 언더샘플링 같은 경우에 데이터 불균형이 해소되긴 하지만 클래스의 정보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능이 낮아집니다.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불균형이 해결이 되었고 성능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버샘플링은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적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무트입니다. 스무트는 주변 8개의 포지티브 이웃을 찾아 비슷한 특징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총 397개의 훈련 데이터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성능이 좋고 과적합을 잘 피하는 데이터 밸런싱 방법이었습니다.
과적합을 피하기 위하여 앙상블 기법인 배깅을 활용하였습니다. 특징 데이터 15개를 3개씩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로 네이브 바이애스 모델로 학습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드보팅 시스템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과적합이 줄어들었지만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났습니다. 앙상블 기법 중 하나인 스태킹 모델도 만들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네이브 바이애스, SVM으로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이 메타데이터를 랜덤 포레스트가 다시 학습하여 최종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배깅보다 성능이 좋고 과적합이 줄어들었지만 마찬가지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였습니다. 폐암 진단 시스템의 특성상 폐암에 걸린 사람에 대한 리콜과 프리시즌이 높아야 합니다. 데이터가 폐암 걸린 사람의 데이터가 많아서 예측을 잘하지만 걸리지 않은 사람은 예측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과 전처리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중 성능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아쉽지만 배깅 기법을 사용하여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것보다 폐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50%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폐암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가 지표가 높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딥러닝 증강 및 전처리입니다. 우선 512x512 크기의 컬러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수평축과 수직축 반전으로 데이터 증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CNN 코드입니다. 신경망이 이미지 분류를 위해 여러 레이어를 사용하여 특징 추출 및 예측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학습 설정 옵션과 코드 설명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훈련 진행 상황을 보았을 때 정확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로스는 계속해서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보아 모델은 잘 학습하였고 결과 또한 일반적으로 매우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순서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환자의 CSV 파일을 넣고 모델 실행 버튼을 눌러 머신러닝 모델을 실행합니다. 예측값이 2라면 yes라는 의미이므로 환자의 폐이미지 파일을 넣으면 딥러닝 모델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 의료진이 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만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프리시즌과 리콜을 보면 상대적으로 폐암에 안 걸린 사람을 예측하는 것을 모델이 잘 맞추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기법을 통해 확인해 봤을 때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암에 걸린 사람을 예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의 품질이 좋고 학습을 균형 있게 하였기 때문에 성능이 좋았습니다. 이는 신뢰성 있게 폐암 CT 사진을 양성, 악성, 정상으로 구분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하여 여러가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을 만들고 비교하여 가장 알맞은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여 모델의 과적합이 심했지만 과적합을 최대한 줄이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폐암에 안 걸린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딥러닝 데이터는 품질도 좋고 양도 적절하였습니다. CNN으로 이미지 분류를 수행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고 이미지 증강으로 과적합을 방지하였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양성, 악성, 정상을 높은 확률로 구분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가 어플리케이션을 100% 신뢰하면 안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데이터 품질 개선, 모델 개선, 전문가 의견에 따른 성능 개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폐암의 조기 예방이 가능합니다. AI 모델을 통한 조기 진단으로 치료와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부담 및 시간 감소입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더욱 질 좋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용 보조 AI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폐암을 비롯한 여러가지 암은 물론 다른 질병들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AI 모델을 만들어 의료용 보조 모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라플라스였습니다.